자, 아이 얘기를 쭉 하면서 이제 이런 얘기도 나와요. 칭찬받고 뭐 상품 받고 뭐 이제 보상 받고 이러잖아. 애기 크면 잘했을 때 도장 찍어주고 선물 주고 이런 게 왜 나오면 나 이거 벌써 단어가 나쁜, 칭찬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죠? 자, 착한 아이, 나쁜 아이. 착한 아이, 나쁜 아이 이렇게 벌써 말하는 것. 이것이 실제로 생존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생존 문제하고 밀접하게 관련돼 있어. 이걸 누가 직감하고 있어요? 아이들도 직감하고 있다. 그대로 누구도 직감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직감하고 있다. 나는 착한 사람, 나는 나쁜 사람. 이러면 돈 벌 수 있어, 이러면 돈을 뺏겨. 이러면 내가 유리해, 이러면 제가 불리해. 이러면 쟤는 좀 힘들지만 이러면 나는 좀 편해져. 이런 것들 있는 거죠. 자, 다만 이거를 아이의 문제로 넘길 것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그러면 안 된다. 지금 나의 삶을 돌아보고 나 또한 그 이치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선과 악, 천사와 악마, 음양의 이치의 발현이 언제부터 된다는 거예요? 아기 때부터 된다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그냥 그렇게 돼. 자연적으로. 착한 아이, 나쁜 아이. 제가 근데 무국에서 태극이 나오고 오행이 시작될 때부터 공자님이 바빠지기 시작했고 세상은 망가져 간다. 이것이 전체적으로 순리라고도 볼 수 있다라고 말했잖아요. 그죠? 이게 마찬가지예요. 아이가 태어나서 물질 세상으로 나오자마자 착한 아이, 나쁜 아이가 나뉘는 거예요. 아이가 성장해가는 과정에서도 벌써 부모들은 뭐라 그래? 칭찬하고 혼을 내잖아요. 뭐를 잘못했다고? 도대체 아기가 뭘 잘못했다고 칭찬하고 혼낼까요? 제가 그래서 아이들을 함부로 가르치는 게 굉장히 오만스럽고 위선적인 행동이라고 일전에 어떤 강의에선가 그랬었을 거예요.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이런 이치 때문에 그래요. 제가 그런 말을 한 게 아이가 도대체 뭘 잘못했다고 내가 아이를 나무라냔 말이에요. 내가 무국에 있는 사람이라서 내가 무에서 나는 음양의 이치를 너무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아이를 뭐라고 하는 자체는요. 너는 천사야, 너는 악마야 라고 낙인 찍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런 표현을 쓴 거예요. 또 오해하지 마셔야 될 건 우주 세상에 이미 우리가 깨진 진리 세상에 살고 있을 때 그런 교육 필요해요, 여러분. 저는 이치적인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치적인 걸. 또 모르는 사람들은 여기서 또 어떻게 무지한 안티들의 지짐을 하겠죠. 저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어쨌든 그런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글들을 보면서도 애들 문제로 넘기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상태는 아이들의 성과 학의 사회성 발현이고 그것을 그대로 안고 우리는 성장해 왔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그 아이들보다 더 큰 이분법의 세상에 얽매여 있다. 얽매여 있다. 그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자, 여섯 번째는 또 뭐냐? 요게 이제 또 새로운 단어가 나와요. 타인에게 강요한다는 말이 나와요. 타인에게 강요한다. 우주 세상에서만 봐도 이제 에어도 비슷한 뉘앙스인 거예요, 이게. 교육을 받거나 스스로 획득한 선악의 기준이 있다거나 즉 살아가는 데 유리한 어떤 기준이 있으면 그거는 자기만 가지면 좋을 텐데 그죠? 자기만 가지면 좋을 텐데 무슨 이유에선가 그것을 타인에게 강요하기 시작한대. 그죠? 애기 문제로 봤을 때 애기가 스스로 어떻게 해요? 나 좀 컸네 싶어 가지고 뭐 해? 아, 문제는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 이런 자부심을 갖는데요. 애기로 봤을 때는. 하지만 이 글을 봐서는
문제가 아니죠. 또 우리 성인 혹은 여러분 내 문제로 끌고 들어왔을 때도 똑같은 거죠. 똑같은 거야. 자, 강요한다는 것, 타인에게 강요한다. 벌써부터 착한 아이, 나쁜 아이 이분법이 나왔기 때문에 타인이라는 글이 나오죠. 순서상 애호가 막 썼는지 모르겠지만 순서상 단어들이 그럴싸하게 등장해요. 타인에게 이제 심지어 강요까지 해. 나 너를 알았고 내가 타인을 움직일 수 있는 힘도 알았고, 그죠? 이제는 타인에게 강요까지 한대. 그죠? 강요라고 하는 건 근데 여러분이 생각해 봐야 될 게 이 강요라는 단어 자체가 우주 세상의 거짓 진리 세상의 표현임을 일단 알아야 돼요. 우주 세상에서 지금 삐뚤어진 이 세상에서의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야. 강요한다는 이 자체가. 지금 우리 세상으로 보면 이 선악의 기준이 남에게 강조되죠, 거의 여러분. 선과 악이 진짜 선과 악인지도 모르게 내가 갖고 있는 사상, 철학, 종교가 선 쪽이라고 하면 악 쪽을 엄청 욕하고 있는 게 지금 우리의 실태란 말이에요. 심지어 강요하죠. 타인에게 우리 종교가 옳아. 우리 환경단체가 옳아. 이러면서. 자, 근데 보잔 말이에요, 여러분. 무에 다다랐을 때 우주적 관점, 우주 세상의 거짓 진리의 허덕임 속 말고 무 쪽, 무주 세상에 다다르면 어떻게 돼요? 주제자적 관점으로 자부심이 생길 수가는 있어요. 제가 물음표를 쳐놓은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타인에게, 타인에게 강요라고 하는 문제를 이기심이 아닌 이타심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타심으로 작용할 수 있다. 자, 그런데 에오는 어떻게 표현했어요? 에오는 그 이타심조차도 쓸데없다고 말하는 성격이에요. 이타심조차도. 이타심조차도 자기 발현이기 때문에 이기심이다. 이런 아마 뉘앙스로 얘기할 거야. 하지만 그 위치는 어디라는 거예요? 제가 이 위치를 알면 에오의 글을 한계를 볼 수 있다 그랬죠. 이 위치를 알기 때문에 이쪽에서 하는 모든 것들은 부정하고 말았죠. 부정하고 말았지. 하지만 이쪽에 존할 수 있으면 무슨 힘을 가지고 무의 힘을 가지고 이쪽에 존할 수 있으면 어떻게 돼요? 무에 다다라서는 주제자적 관점이 맞아요, 여러분. 주제자적 관점이 맞고 어떤 면에서는 강요할 수 있어요. 누구에게? 타인에게. 그죠? 이 마음이, 이 심이 동했을 때는 그것은 뭐예요? 이기심이 아니라 이타심. 그때서야 이타심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못된 이타심 얼마나 많이 봐요, 이거. 우주 세상 안에서 지지고 볶아봤자 이타심은 이타심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깨진 진리 세상에서는 얼마나 그것이 망가졌는지 여러분 알잖아요. 이타심을 부린다고 부린다고 부리면 뭐예요? 여기서는 사람들이 수억 명 죽어가고 있는데. 자기들은 이타심으로 10,000원, 20,000원 벌어가지고 한 해에 수천억을 수입을 올리면서 일로 가는 건 꼬작 5%. 여기는 하루에도 수백 명이 굶어 죽고 있습니다. 이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어보십시오. 한 달에 10,000원이면 이 아이들이 식량을 가지고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런 위선적인 광고들을 내보내면서 수천억을 해먹고 있는 몇 가지만. 자, 어쨌든 그래서 우주 세상에서 여러분이 이타심이라고 떠들어대는 것들은 지금 다 이타심이 아니란 말이에요. 거의 100% 다. 소소하게 이 자리에서 정말 열심히 그것들을 말하고 있으신 분들 분명히 계시고 많아요. 하지만 거의 대부분이 다 잘못 삐뚤어진 이 거짓 허황스러운 SNS 세상에 그것이 이쁘고 평화로운 줄 알고 기부하고 가서 봉사하고 이런 게 그 사람 개개인으로 봤을 때는 아주 소중하고 이타심적인 거일 수 있으나 결론적으로 봐선 뭐다? 그들의 노예짓.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왜? 이미 거짓된 육방세계이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10억을 기부한다 그래도 그것은 선업이 될 수 없다. 이미 삐뚤어져 있다.
다시 태어나야지 아는 거예요. 다시 갔다 와야지 아 이게 내가 헛질했구나 이런 걸 아는 거지. 그런 걸 알자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글을 보더라도 그런 쪽으로 여러분이 확장시켜서 생각을 해야 된다. 자, 육가정이 좀 중요하죠. 육가정이 중요해요. 현재의 힘이나 지성으로는 자신의 행동 범위에서의 타인과 재반 현상이 효과적으로 억제될 수 없다고 깨달을 때부터 아이는 제7의 자아 발달 과정으로 접어든다. 이제 7과정이 나오죠. 제7의 자아는 자아 발달 과정의 7번째는 이제 뭐해요? 자기 자신이 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야. 자기 자신이 변할 수 있다. 이것이 뭐예요? 자기 개선 의지나 목적 의식, 자기 개혁이라는 망상 이것이 등장한대. 이 망상이라는 단어가 이제 좀 처음 나와요.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자, 이 단어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개선의 의지가 있다. 무언가 개선하는 의지가 있다. 좋잖아요. 목적 의식을 가져라. 저도 목적이 있어야 된다고 하죠. 자기 개혁해라. 개혁해라. 무국대도 후천 개벽. 개벽해라. 개혁해라. 이거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망상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요가. 그 뜻은 알겠죠? 뭔지. 제가 지금 여러분들의 깨달음이 위험하다고 하고 노예, 착한 노예라고 그렇게 폄하해서 말하는 느낌이죠, 이런 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우주에서 날고 기어봤자 여기서 개선의지, 여기서 목적의식이라고 하는 것들은 다 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에어는 이거를 철저하게 보고 있어요. 너네들 우주별에서 꼴랑 놀아봐라. 그게 개선이고 목적의 의식이라는 거고 그게 무슨 자기 개발이고 자기 개혁인 줄 아느냐. 다 헛수고다. 얘들아 제발 정신 차려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에어가. 그것을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망상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의미로서는 맞아요, 여러분. 자기가 기부하는 거 나는 좋은 행동하고 있어. 나는 평화로운 마음을 갖고 있어. 다 망상이에요, 여러분. 다 망상이다. 에오가 보는 시선, 현재를 보고 있는 이 시선은 정확해요, 거의. 정확해. 그래서 이런 말은 들어야 돼. 그런데 자, 망상이라고 하는 걸 보자는 거예요, 망상. 제가 이렇게 우주 바운더리를 자꾸 쳐놓은 이유는 우주적 이치의 한계의 요 자체도 갇혀 있다. 그죠? 자, 물질적 이치의 한계를 말하는 거죠. 물질적 이치의 한계는 여러분들이 날고 기어봤자 안 된다고 하는 걸 에오는 말하고 있는 거야. 자, 에오조차도 그것을 인지했으나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철저하게 극복해냈어야 돼요, 에오도. 그러면 이런 표현이 잘 안 나오죠. 이런 표현이. 이것은 누구에게 말하는 것일까? 제가 그랬잖아요. 에오는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주 세상의 잘못된 진리에 허덕이고 있는 지구인들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건. 이 얘기는 무에 근접해 있고 무주 세상을 알고 있는 사람, 자기도 모르는 이쪽에 있는 사람한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쪽에 있는 사람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 차이를 여러분이 알고는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맞는 이야기일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제가. 자기 개선의지나 목적의식, 자기 개혁은 있어야 된다. 에어도 극복하지 못한 그 작업, 본인이 망상이라고 했던 그 작업을 철저히 더 반복해서 일로 왔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8과정이 있는데 8과정, 자기 개발의 8과정, 자아 형성 과정의 8과정. 자, 이제 희생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희생. 이제 망상이 등장했다가 이제 희생이라는 단어가 나와. 자, 한층 기묘한 굴절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데 굴절이라고 표현하죠. 애호가. 뭐 재밌는 표현이에요. 이 굴절이라고 하는 게 이제 여러분들 통찰이 깊어지다 보면은 저는 뭐 천부광판이 돌아간다만 이제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러니까 애호는 애호식의 일본 말이겠지만 이런 굴절이라는 단어가 이제 자기 깨달음을 표현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단어들 선생님들마다 또 쓰는 단어들이 다르잖아요. 그런 표현들은 좀 이렇게 유의 깊게 볼 필요는 있어요. 자, 굴절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데 제8자아는
자신은 무언가를 위해 희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생긴대요. 7과정까지는 표면적인 것에 초점이 있다면 8단계부터는 자기 소거라는 쾌락을 익히기 시작한다라고 표현해요. 자기 소거라는 쾌락. 자기 소거라는 쾌락. 자신이 희생되는 것이긴 한데 중심이 희생의 어떤 행위에 있지 않고 그런 희생을 한 자신이 얼마나 굉장하냐 이런 자기 주장의 근거가 되면은 그거는 뭐예요? 그냥 물질 세상의 자아에 불과하다는 소리예요. 에오도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에오 지금 요 문장은 딱 뭐예요? 아 내가 여기 있어 보니까 너네 지금 이치 뭐 좀 깨달으려고 깔짝거리는 거 이거 너네 지금 자랑하는 거 아니야? 자신이 얼마나 굉장하냐 지금 이거 표현해 가지고 이 밑에 있는 사람 올라오면 여기서 지금 장사하고 있는 거 아니야 너네. 스스로 굉장한 줄 알고 있지? 착각하지 마. 이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에오가. 그죠? 그리고 나는 무언가를 위해서 희생하거나 나의 어떤 가르침을 얘네한테 줄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착각. 그러니까 에오가 딱 여기서 이 사람들보다는 높은 위치에서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게 다 보이는 거예요. 에오도 같은 얘기예요. 이게 확장시켜서 생각하면 너네 정신 차리고 장사 좀 그만해 이 소리예요. 너네 깨달음이 전부가 아니야. 너네 지금 니네 영성이나 지식에 자랑하고 있는 것밖에 안 돼.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일단 자기소거의 쾌락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도 두 가지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 또한 지구별 사람들에게 하는 충고예요. 이 충고로서 여러분이 철저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에오가 하는 말은 충고로서는 물질적 세상에서의 이치로서는 철저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 자, 자꾸 그리고 제가 표현하는 게 뭐예요? 그 후에 무에 좀 다다랐어야 되는 건데 이게 없죠. 에오는 여기서 보는 시선이 빠졌어. 여기서 보는 시선만 있을 뿐. 그리고 여기서 깨작거리고 있는 선생님들을 혼내고 있는 거죠. 지금 에어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에서 에어도 이 깨달음의 크기를 동전을 한번 크게 확 뒤집어서 어떻게 써야 돼요? 부동어 열기를 이쪽으로 일단 확 해서 이쪽으로 왔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 하나하나가 동무들은 뭐가 돼? 동무들 한 분 한 분, 그 사람들 한 명 한 명은 바로 굉장한 주제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다 붙여야 신선이 되는 그곳. 에어보다 높은 곳. 주제자는 뭐 해야 돼요, 여러분? 줘야 돼요. 주는 행위를 해야 돼요. 그거 할 수 있고 해야 돼요. 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소거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쾌락이라는 표현이 조금 안 좋은 표현이긴 하지만 자기소거라는 숭고한 가치에 그 이치의 가르침에 부합할 필요는 있다는 거예요. 누구는? 무에 다다른 사람들은, 동무들은. 그래서 구별지어서 여러분들이 이 글을 보더라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에어가 있는 위치에서 이쪽으로 올라왔을 때는 에어의 말을 정반대로 받아들여야 되고 이쪽에 허덕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충고로서 철저하게 받아들여야 되고 이 두 가지의 위치를 여러분들이 알고 에어의 글을 읽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야. 에어만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염세주의자, 허무주의자 이렇게 받아들여. 그리고 실제로 자기의 인생이 힘든 사람들은 한강다리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에어가 위험해. 좀 그리. 하지만 에어의 충고를 곱씹어서 씹어 삼키면 어떻게 돼요? 에어만큼 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고 씹어 삼키면 그제서야 이쪽으로 올 수 있는 확률이 많아요. 그래서 에어를 다시 보고 여러분들이 그냥 심각해지지만 말고 이 이치를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가볍고 아주 간단하게 이치들만 받아차리면 에어의 글도 굉장히 깨달을 수 있는 것들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지금 불과 뭐 한 20페이지가 안 되게 했지만 지금 천보경의 이치가 계속 나오잖아요, 여러분. 계속 나오는 거예요. 실은 여러분 동요 한 편을 동화 예를 들어서 동화 한 편을 해석한다고 해도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이치스럽긴 하겠지만 정말 이치스러운 깨달음의 말을 하고 있는 에오의 글을 봐서는 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에오 글을 보면서는 양쪽의 상황을
존하면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존할 수 없으면 그 양쪽의 입장을 생각하면서 에오의 글을 바라보자. 그러면 점점점 에오스럽게 되고 점점점 무의 세상, 무주의 세상으로 더욱 확고하게 존할 수 있다. 누구는 못한, 에오는 못한 그 자리로 갈 수 있다. 자, 에오의 특징이 여기 딱 살아있죠. 요 한 문장. 자신은 스스로의 의지로 죽을 수 있다는 자신의 최후의 주장을 한대. 요게 에오의 약간 마인드예요. 요게 자아 발달 과정으로서 설명도 했지만 에오가 전체적으로 주장하는 바 중에 하나긴 해요. 자, 제8의 자아는 자기 소고의 쾌락이라고 하는 거죠. 제8의 자아, 자기 소고의 쾌락, 부분적인 죽음을 용이할 수 있다는 형태, 이런 것들. 자, 그렇다면 이제 아홉 번째 단계는 뭐냔 말이에요. 아홉 번째 단계. 아홉 번째 단계는 이제 자기 속어 수준이 아니라 자신을 완전히 망자로 파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전면적인 자기 부정이라는 말이 나와. 전면적인 자기 부정이 여기서 이제 등장해요. 이게 이제 에어의 특징인 거죠. 구의 자아. 자, 이 또한 분명한 자아이다. 왜냐하면 자기 파괴에 의지하는 당사자가 바로 자신이기 때문이다. 뻔한 말이죠, 이건. 자, 제8단계에 있어서도, 제8에 있어서도 희생하는 자기가 의연히 존재하고 9단계에 있어서도 자기를 파괴하는 자기가 의연히 존재한다 라고 하죠. 이게 에오가요, 여러분, 적어도 무주에는 못 올라갔어도 이 중간에 자리할 수 있어요. 얘는 지금 여기 딱 존할 수 있는 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자리에 존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우주를 바라보면서 이런 표현들을 할 수 있는 거야. 너희들 지금 8단계쯤 되니까 스스로 소거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영혼 백신 중에서 8단계는요, 여러분, 영혼 백신쯤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백신쯤의 얘기. 우주별에서 물리적 죽음을 얘기하는 거고, 구의 자아에서는 자신을 완전히 망자로 만든다. 전면적인 자기 부정이다라고 표현하는 거는 에어조차는 해보진 못했으나 영혼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혼은 약간 이쪽에 더 많죠. 저는 혼을 물질로 보기 때문에. 어쨌든 크게 보자면 영혼 백신 중에서 8단계는 백신의 죽음을 얘기한다면 9단계의 소멸은 자기 부정, 아예 영혼조차 없어지는 단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 각주를 읽어볼게요. 부정은 곧 긍정의 힘, 천부경판 돌리기, 일종무종 일시무시, 이 이치를 더욱 더 철저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에오한테 하는 충고 비슷한 거죠. 에오한테. 전면적인 자기 부정이다라고 8단계를 정의해버리는 에오한테 제가 추가적으로 첨언을 하자면, 부정이라고 하는 건 곧 긍정이다. 천부경파는 계속 돌아간다. 에오야, 여기서 끝나는 걸로 너 생각하지 마. 천부경파는 다시 돌아가니까 곧 다시 시작해. 일시무시 다시 해. 일종무종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미안하지만 일종무종 일시무시야. 천부경파는 돌아가. 에오야, 그러니까 그 사실을 철저하게 받아들여라. 저는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죠. 에오한테. 살아있다면. 자, 두 번째 각조를 보면 자해와 희생, 요거 자자예요. 자해와 희생, 파괴와 탄생은 음양의 이치예요. 이치. 아, 이거 저기 가해가 맞네요. 가해. 가해하는 것과 또는 내가 희생하는 것 또는 파괴되는 것과 탄생하는 것은 여러분 음양의 이치죠. 당연한 음양의 이치야. 희생도 파괴도 누가 해요? 내가 하죠. 나는 그렇게 존재하는 거예요. 뭐라고? 의연히. 자, 요 두 번째는 에오가 정말 제대로 본 거예요. 이거는 이치적으로 거의 영어미소 일시무시의 작용에 완벽히 들어맞아요. 왜? 8의 자리든 9의 자리든 누가 했어요? 여러분이, 내가, 에오가, 에오의 제자가, 에오의 팬들이 다 8의 자리도 내가 했고 9의 자리도 내가 있는 거예요. 희생을 하는 것도 나고 파괴를 하는 것도 나다, 이 소리예요. 그것은 음양의 이치로서 악이든 선이든 가해든 희생이든 파괴든 창조든 평화든 다 음양의 이치로서 내가 중심하고 있다.
음양의 이치로서 인이 딱 중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힘으로? 무의 힘으로. 선이든 악이든 비물질이든 물질이든 무의 힘으로 내가 딱 중심에 작용하고 있다. 운, 삼, 사성. 천부경의 이치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이치적으로 에오를 말하는 사람이 없겠죠. 왜냐하면 이게 최고의 이치니까. 자, 세 번째. 에오스러운 표현이죠. 또 따라서 가장 발달된 자아나 지성이라면 최후에는 반드시 자기 소멸을 목표로 하게 된대요. 최후에는.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거는 지금 자아 발달 과정에 있지만 에오가 벌써 이렇게 9단계까지 와선 이런 표현을 쓰는 거는 뭐예요? 공부하는 사람들 여러분한테 지구인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8단계 9단계까지 와서는 이제 어떻다는 거예요? 공부 이제 하다 막 이런 사람들 가장 발달된 자아나 물리적이든 이치적이든 또한 공부를 많이 한 지성이든 영성 공부가 많이 쌓인 영성가든 교수든 누구든 만약에 그런 경지가 있다고 하면 최후에는 반드시 자기 소멸을 목표로 하게 된대. 여러분은 그러세요? 공부가 충분히 됐기 때문에 나는 자기 소멸을 하겠다 이런 느낌이 있으세요? 어떠세요? 지금 이 말조차도 남 얘기처럼 들리시는 분은 아직 여기서 공부하고 계신 분이죠. 일단 여기서 지금 싸우고 계신 분들이에요. 여기서. 근데 에오는 이 말을 왜 할까요? 자기는 분명히 영혼 백신의 죽음을 직감했기 때문에 영혼 백신의 죽음을 직감했기 때문에 이런 글이 나오는 거예요. 공부를 많이 했든 자아가 굉장히 발달한 사람이든 결국에는 뭐 한다? 나 죽어 없어진다. 또는 그것이 목표가 돼 있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도 여러 가지 위치에서 해석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위치에서 해석할 수 있으나 이치상 맞는 것만 말씀드려 보면 일단 각주부터 볼까요? 반드시 자기 소멸이라고 하는 과업을 완수할 필요는 있다. 있다. 뭐 못해요. 자, 자기 소멸이라고 하는 과업 제가 이렇게 표현해 본 거예요. 그게 과업일까? 과연? 왜 소멸을 해야 되지? 나 그냥 살다가 가면 안 돼? 자, 완수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도 인정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또 뭐가 남았다는 거예요. 또 질문해야 돼요. 에오도 또 질문했어야 되는 거야. 그럼 그 후에는 뭐가 있을까? 질문했죠. 에오도 질문했어요. 하지만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서 계속 반복했던 거예요. 여기서 왔다 갔다. 여기 한번 슬쩍 보고 여기서 왔다 갔다. 여기 한번 또 슬쩍 보고 여기서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천부경파는 우주 안에서도 돌아간다. 자기 소멸 후에 아무것도 없을까? 에오는 뭐예요? 그냥 소멸로서 끝났는 줄 알았죠. 하지만 그렇게 말하고 있는 에오도 뭐예요? 지금 그 당시에 존재한다. 에오도 결정적 한계를 알았어야 돼요. 그리고 에오도 배웠어야 되는 거야. 에오가 지금 나왔다 그러면 죽었을까요? 안 죽었겠지. 다행히 그 정도 깨달았으면 이치가 보이는데 어떻게 죽어? 절대 못 죽어요, 여러분. 이 성격. 에오가 첫 번째로 말한 배고픔의 성격 때문에 에오 같은 사람은 절대 못 죽는다. 이치를 알았는데 어떻게 죽어? 에오가 본 이치의 끝은 자기 소멸이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고 그 위에 무의 세상을 절대로 못 봤기 때문에 하지만 이거를 봤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절대 못 죽는다. 에오의 한계. 자, 요거를 또 읽어볼게요. 일단 제9의 과정에서 제1로 역행하여 최초의 자기 동화 육체의 내면과 외부가 분리되는 감각 이것이 소멸된 지점 이런 것들을 얘기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9에서 1로 역행이라고 하는 건 제가 여러분한테 천부경판이 이렇게 있을 때 이 위치에서 이 위치로 올라가는 것, 이치를 알자고 위로 쳐다보는 것, 궁을 하는 작용, 그 작용을 말하는 거예요. 이치적으로 봤을 때는. 역행하여 최초의 자기 동화가 이루어진다고 하죠. 자, 9에서 1로의 역행이란 천부경의 일시의 지정으로 반본하는 작용을 말할 수가 있죠. 그것은 이분법이 존재하기 이전의 곳이에요. 일시무시하기 이전의 무, 이 자리, 우리가 찾는 이 자리, 우리가 늘 보고 공부하고 궁금해하고 고찰하는 이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저 1이었을 때 내외의 분리가 소멸된 지점, 이 지점을 말하는 거예요. 에오도 이 지점을 보긴 봤으니까. 에오도 보긴 봤어요, 여러분. 자, 그 지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그저 우주적 관점에서 물리적 이해를 봐도 그래요. 물질적으로 일시무시, 우리가 무주 세상도 아니고 우주 세상에서의 일시무시의 천부경판을 보더라도 최초의 일은 음양을 포함하고는 있으나 우주 이치적으로 봤을 때는 음양이 안 보이잖아요. 그죠? 우주적 관점에서만 봐도 그 정도만 해도 대단한 이치죠. 자, 하지만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우주 안에서도 천부경판은 돌아간다. 이런 이치로 우왕좌왕 거리고 있는 건 뭐다? 천부경 한판 안에서, 우주 천부경 한판 안에서 우왕좌왕 하는 꼴이에요, 지금 이게. 여러분이 보고 있는 거, 제 선생님들이 가르침하고 있는 거, 에오가 지금 이런 얘기하고 있는 게 우주적 천부경판이 돌아가고 있는 그 와중에 그 딱 한 판만 보고서 여기서 우왕좌왕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맞네, 내가 맞네. 자기 소멸이 9단계의 끝이네. 그 끝은 소멸을 목표로 하고 있네.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얽매여 있으니까. 그걸 알고 에오를 봐야 돼요, 여러분. 자, 깊이 통찰했을 때의 자아가 존재하는 공간이 출현한다. 깊이 통찰했을 때 자아가 존재하지 않는 공간이 출현한대요. 이 말은 뭐예요? 똑같은 이야기지만 여길 얘기하는 거죠. 일시무시한, 여기서 쳐다본, 깊이 통찰했을 때 본래 자아가 존재하지 않는 이곳. 에오는 뭐 한다 그래요? 자꾸 볼 수는 있다고 하죠. 그걸 보는 거예요. 에오가 자꾸 그곳을. 자기도 궁금하니까. 자, 각조를 볼게요. 지금 요 4번 각주에서는 최초의 자기 동화라고 하는 1단계가 있었고, 여기는 깊이 통찰했을 때라고 또 한 번 서술했죠. 최초의 자기 동화가 이루어졌는데 더 통찰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더욱 통찰했을 때라고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더 통찰해보면, 여러분이 지금 깨달음했다고 평화롭죠? 거기가 아니라 더 통찰하면, 한 번 더, 두 번 더, 천부경파를 한 번 돌리고 두 번 돌리고 더 돌리면 그것이 무주이고 무 그 자체이다. 자, 그런데 에오가 극복 못한 게 뭐예요? 하지만 자아가 존재하지 않는 공간이란 없다고 보는 것이 더욱 깊은 통찰이다.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에오는 깊이 통찰했을 때 자아가 본래 자아조차도 없는 공간이 있다고 하지만 무주 세상과 무의 세상까지 보니 거기엔 누가 있었다? 내가 있었다. 에오는 그걸 못 본 거예요. 눈뜬 장님이었지. 그러니까 죽을 때 뭐예요? 아, 이런 거죠. 지금 말씀드린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 에어조차도 여기서, 여기는 아니죠. 일단 무주 세상을 퉁쳤을 때 여기서 자기 존재 자체가 여기 무주 세상에 떡하니 있는데 여기만 보면. 여기 있는데, 자, 보는데도, 보고 있는데도 몰라. 보고 있는데도 모르는 거야. 자, 자아가 존재하지 않는 공간이라고는 없다고 보는 게 맞는 거예요. 나는 어디에나 존재한다. 천부경판이 돌아가면 나도 있는 거죠. 에오의 한계가 이것으로 여실하게 드러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이게 가장 결정적인 문제야. 에오의. 자, 그 공간이라고 하는 게 도피처에, 그 공간이라고 하는 도피처에 안주하여서
바라본 무주와 우주 사이 어딘가에 머물렀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온다고 제가 지금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본래 존재하지 않는 공간이란 바로 존재하는 공간임을 알아야 된다. 다시 말하지만 일종무종했다고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다시 일시무시다. 그죠? 자, 에오는 끝나버리고 없어질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깨달음이 그 위치에 있었고 지금 다시 와보니까 에오는 알았겠죠. 왜냐하면 굉장히 깊은 통찰을 했는데 이제 어딘가에 살아있다면 그 에오는 뭐예요? 다시 무세상을 보고 우리 강의가 귀에 들리겠죠. 제 강의가 귀에 들리시는 분들은 에오보다도 어떤 거예요? 수준이 높은 거예요. 깨달음의 양은 적을지언정 깨달음의 양을 적을지언정 수준은 훨씬 높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스스로를 너무 하찮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믿으란 말이에요. 굳이 왜 안 믿어? 에오 같은 똑같은 행동을 할 거예요. 자기가 분명히 등지고 여기 서 있는데 계속 앞만 보고 잠깐 실컷 보고서 또 여기만 보고 아, 더 봐야 돼, 더 봐야 돼 막 이러면서 그냥 동전 뒤집기 샥 하고 돌려서 이쪽으로 그냥 오면 되는데 에오는 그걸 못한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그걸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은 이쯤만 할게요. 1장이 끝날 줄 알았더니 1장도 한 4-5개가 더 남았네. 자, 요걸로 하고 마지막 구절을 간략하게 설명을 조금 더 짚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각주를 달았을 때 일단 각주를 단 것은 생각해 볼 문제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빨간색을 친 거 있어요. 빨간색으로 표현했던 거는 그것보다 한 단계 조금 더 살펴봐야 될 문제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제 강의를 들으시면서 이렇게 제가 분리해 놓거나 설명해 놓은 것을 그렇게 읽으시면 되고 추천드리는 방법은 한번 그냥 쭉 읽어 보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그냥 정리해 보시고 그다음에 제 각주를 읽어 보시면 돼요. 그냥 제 각주부터 어떻게 해서든 막 읽어내시려고 하지 말고 그냥 그걸 읽어 보시고 여러분들이 느껴 보시고 아, 천부경 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무부경 하는 사람이 무와 무주를 얘기하는 사람이 에오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런 정도로 여러분이 참고를 삼으시면 돼요. 그래도 굉장히 강력한 이치들은 제가 각주에 다 넣어 놨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한 구절 한 각주 설명에서 깨달음을 얻기 바라는 거예요. 에오의 글을 이용해서. 제가 지금 각주를 달고 이것들을 해석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모두 다 에오를 능가하는 방법을 찾는 것. 그래서 뭐가 되는 거? 무로 가는 것. 그래서 우리 모두가 동무로서 기쁨을 맛보는 것. 무국대도 후천개벽 하는 것. 궁울영부를 작동시켜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주의 이치를 깨달아서 여러분들이 주인임을 알고 물질 세상의 궁울영부를 충분히 돌리고 있는 그들의 등에 올라타서 뭐 하자는 거예요? 슉 하고 이쪽으로 넘어오자. 이게요, 여러분, 지금 그들이 나쁜 것도 아니고 우리가 믿지는 장사가 아니에요. 믿지는 장사. 그들이 믿지는 장사도 아니고 우리도 믿지는 장사가 아니야. 아까 전에 설명드렸잖아요. 마고성에서 역할을 달리 줬는데 우리는 영혼의 어떤 혁명을 맡았고 얘네들은 과학과 자본혁명을 맡았어요. 중간적인 역할도 있고 우리는 약간 요 성격이 강하죠. 그래서 정신 영성 문명을 가꾼 자들의 결과물들과 과학, 자본 이런 것들의 결과물들을 얻은 마고성의 인류의 후손들의 결과물들을 잘 받아서 우리 동무들은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생몸을 가지고 무슨 무언가 수련을 한다거나 평화롭죠 하면서 앉아가지고 평화만 찾고 있는 바보짓을 한다거나 그런 엉뚱한 짓 하지 말고 강력한 궁울영부를 받아서 바로 얘를 합쳐서 올라가면 된다라고 제가 말하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과학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고 국제 정세 얘네들이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나 이런 것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고 또한
이치상 강력한 경전이든 뭐든 여러분들이 충분히 공부했다고 하면 자꾸 여기서만 팔려고 하지 말고 이것들을 알아서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각자 머물러 있지 말고. 안타까운 점은 뭐예요? 이쪽에 있는 애들이 이미 인제 이 힘이 다 있기 때문에 뭘 궁금해한다고 하는 거야? 이걸 너무 궁금해하고 있어요. 영혼, 정신 뭐 이런 것들, 한민족의 사상들, 천부경이 뭔지, 어떻게 하면 궁을영부를 통해서 무를 만날 수 있고 신이 될 수 있는지, 영성이라고 하는 것의 진짜 힘은 어디 있는지, 영생, 기계와 합쳐서 영생이 아닌 진짜 영생이 무엇인지 그들도 궁금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동무들은, 제 이야기가 들리시는 분들은 이 힘과 이 힘을 동시에 이용해서 천부경이라는 강력한 그 합추된 이치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된다? 마고성으로 들어가면 된다. 마고성은 어디다? 무주세상. 무주세상. 거기에 있는 뭐를 만나야 된다? 무. 이 우주별의 참나, 깨달음, 뭐 에고를 극복한 뭐 이런 이치의 무슨 뭐 진화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무, 나. 제가 왜 진화, 참나 뭐 이런 거 하찮게 얘기하시는지 이제 이해하셔야 돼요. 성철 스님도 애호도 그것을 몰랐다. 이런 강의들을 들으면 그분들은 어떻게 해요? 아, 맞지? 그러면서 그런 면에서 공부를 좀 더 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거를 답습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쪽에서 허덕이고 있으신 분들, 어, 아픈 이야기고 뭐 잘 안 들리더라도 인내심을 좀 가지고 마음 아프더라도 받아들이시고 좀 열린 마음으로 공부를 해 주시길 정말 진심으로 바라요. 여러분한테 제가 정말 여러분들이 진짜 구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저는 어디든 가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려고 하고 있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같이 공부하면서 어 같이 가자고 하고 있는 거니까 좀 쓴소리가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제발 여러분들 그런 오류들 속에서 머무르시면 안 돼요. 그리고 자기 성에 갇혀 있지 마시고 성벽에 올라서서 양쪽을 다 어떤 면으로든 양쪽을 다 보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은 요쯤으로 마칠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